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민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뚫어지라고 쳐다보시니까 제가 아주 긴장이 되네요. 제가 이 자리에,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는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를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안 드신 분은 저 처음 보신 분이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서정건, 최윤전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참 제가 존경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의사와 의사 부인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두 분께 참 많은 시스템 공부도 제가 배우고,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또 그분들의 테이프를 통해서 제 사업을 또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 분을 굉장히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특히 우리 9월 1일이 저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메 회계연도가 9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이 신년 벽두에 또 저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85년부터 제가 공인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한 22년이 가까이 됐는데 아메를 만난 게 99년도였고, 99년에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별로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개인 사무실을 제가 강남에서 개업하고 있었고, 또 좀 시간이 남아서 대학교 겸임교수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학원 강의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고등학교 선배가 저를 불러서 점심 먹으면서 아메 얘기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어차피 저는 제 할 일이 따로 있었으니까, 세 가지 일만 해도, 이렇게 빠듯했고, 사실 그 당시에 제 계획은, 2001년부터 학원 사업을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용 책을 제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시간 나면, 보통 집에 가서 뭐 한두 시까지 이렇게 제가 책을 쓰는 걸 제가 준비하고 있었고 해서, 이렇게 남는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었고, 이제 낮에 사무실에 오면 제가 시간이 좀 많았어요. 사무실에서 크게 이렇게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이제 친구들 만나서 뭐 골프 치러 간다거나 이렇게 그냥 노는 시간으로. 저녁에는 제가 또 책을 쓰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빠듯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가질 입장은 전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무관심했습니다. 1년 동안을, 그 선배 전화 받는 게 왠지 그냥 좀 거북했고, 평소에 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은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좀 찝찝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난 뒤에 2000년 11월경에, 10월경에, 다시 이제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그래서 그냥 이제, 한 1년 지났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만났더니 또 아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랬습니다. 참, 선배한테 참 저는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1년 선배지만 대학도 같이 다녔어요. 저는 대학을 고등학교 때 공고를 졸업하고 좀 특수한 학교에서 이 장학금을 받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고, 그래서 국비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3년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가르치고 해서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5년간으로 갔어야 됐어요. 하사관으로. 그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5년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갔고, 이제 하사관으로 생활하면서 저는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선배는 제대하고선 대학을 들어갔고, 저는 야간을 다녔기 때문에 저보다는 대학교는 후배였어요. 근데 그 선배는 법대를 다니고 사법고시를 공부했었는데, 대학교 재학 중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고시 공부하는데 집중을 못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기업체를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별로 이렇게 참 측은해 보이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한 5년 가까이를 고시 공부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름대로도 회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배한테는 좀 약간 좀 미안한, 왠지 모르게 그냥 미안하고 측은해 보이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만나서 선배랑 얘기할 때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때 저한테 뭔가 몇십만 원치 물건을 사라 그랬으면 저는 두 마디도 안 하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2번만 들어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2번만 나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한 몇십만원씩 물건을 사주려고 생각했는데, 2번만 들어보려니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까이그 들어드리죠. 인심쓰는 차원에서 제가, 그 약속을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그때가 벌써 이제 2000년인데, 7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직 만 7년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제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 선택의 연속 과정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 이 자리에 마누라는 없지만, 제 아내를 선택한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안 하면 혼나니까. 2번째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 점에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회계사 생활을 85년부터 해보니까 한 3년 지나니까 한계를 딱 느끼더라고요. 그 한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지만, 올라갈수록 더 바빠지는 모습. 물론 수입은 더 많은 모델이었지만, 그 수입으로 크게 그렇게 뭐 달라지는 것 같진 않고, 하지만 더 바빠지면서 이렇게, 그 선배의 모습이 그렇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아직까지도, 제가 이 사업을 초창기에 봤던 그 비전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분명해진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다른 밖에 나가면 이 아메라 그러면 뭐 많은 색안경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비전과 열정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참,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그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 그 선배한테 그 얘기를 듣고, 2번 듣기로 한 약속 때문에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석사인데, 경영학 석사인데, 그날 강의하신 분이 마침 경영학 박사였어요. 저보다 한 끝발이 높잖아요. 그래서, 왜 경영학 박사라는 분이 아메이 사업 설명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할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었죠. 설마 이렇게 한 200~300명 모이는 자리였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85년부터 회계법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법인이라는 곳은 주로 대기업만을 상대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계법인이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큰 법인이었는데, 제가 주로 맡았던 회사들이 이제 삼성, 또는 외국 기업들, 왜 LG는 안 하냐면 삼성 쪽하고 LG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이 정보 교류가 있을까봐 팀이 완전 달라요. 삼성 맡은 팀하고 LG 맡은 팀하고는 서로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정보가 오고 갈까봐. 뭔가 좀 내부 간에 어떤 우리 내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삼성 쪽을 많이 맡았고, 또 이제 외국 기업들 중에 이제 굴지의 큰 기업들을 제가 이제 맡아서 감사를 하고 세무 조정하고 컨설팅 하고 있었는데, 개업을 하려고 보니까 제 고객이 되는 기업들은 대기업은 없어요. 주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생리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개업을 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는 그 벤처캐피탈에 자원해서 한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3년 반 정도. 설립하는 벤처캐피탈인데 그때만 해도 90년은 이 벤처캐피탈 업종에서는 굉장히 초창기였습니다. 88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벤처캐피탈이 굉장히 많죠. 벌써 한 20년 가까운 역사가 됐으니까. 벤처캐피탈을 한 3년 반 동안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벤처 기업으로 성공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아마 여러분들 흔히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그 펜텍이라는 회사, 얼마나 급성장했던 회사입니까? 사실 그 펜텍의, 오너가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어요. 육군에 근무하면서 통신 하사관으로 일하면서 통신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삐삐를 개발하면서 펜텍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자기는 이제 기술이사로 50% 지분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성공했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현명했던 거는 주가가 한참 오를 때 다 팔고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 대의 재산을 지금 갖고 있는 친구예요. 아마 그 지분을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 휴지 조각이죠. 사실은 거의, 지금 이제 거의 구조조정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성공했던 우리나라 국내 핸드폰 삐삐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했던 그 기업도 세월이 지나면, 본의 아니게, 그 본의 아니라는 것이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다기보다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제가 3년 반 동안 벤처캐피탈에 있으면서 15개를 투자했는데 14개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투자를 잘못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당시 심사할 때는 우리 임직원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통과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말고, 우리 팀을 짜고 있는 그 임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도 그 국내에서는 잘 나가는 캐리어를 다 갖고 있고, 뭐, 소위 말하는 해외에서 MBA 이상의 뭐 자격도 다 갖고 계시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심사에서 통과된 그 아이템이 지나고 보니까 3년도 안 돼서, 없어지는 결과를 보고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선별된 회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생각했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 사실, 5년이 지나고 남아있는 기업이 10%가 안 되고요. 10년이 지나서 남아있는 기업, 뭐 성공의 정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기업이 1%가 안 되는 정도라면, 사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사실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태어날 무렵에, 아주 큰 사업들이 아주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들은 저를 아주 굉장히 미워했어요.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버지가 사업 망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몇 번 들었어요. 제가 형님한테 대들고 싸우다 보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박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참 부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만 저 창투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벤처 사업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처음부터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되는 사업이 어딨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세미나를 들으러 가서 아메이 사업 설명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들어주기로 한 약속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관심이 있어서 갔던 곳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회계부문에서 5년간 생활해왔고 또 창투사에서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그때가 2000년이었기 때문에 15년의 어떤 제 경험으로 인해서 들었던 이 아메이 사업은 정말 달랐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듣고 나서 나오는데 제 가슴에 남은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이세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이세가 된대요. 이세를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그냥 표현하면 이세. 놀고 먹는 거죠. 놀고 먹는 거 싫으세요? 저는 놀고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사실은 이세라는 말을 제가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와 비슷한 수익의 모델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회계사라 그러면 전문직인 거 아시죠? 신문 기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자들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만 다 전문직이 나는데, 회계사도 전문직에 속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 친구 중에 변호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사를 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물론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는 그런 개인의 어떤 편차는 있겠지만, 돈을 버는 형태로 봐서는 저는 회계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의 수익이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 개업하고 나면 직원들이 제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연말에 가서 감사를 하거나 세무조정하는 것도 마지막에 결론 내릴 때 검토하는 일만 제가 하지 제가 직접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하는 일이 항상 얼마 전에도 소득세 낮춰준다고 또 발표가 났죠. 그 소득세가 낮춰준다는 게 어떤 과정이 있겠습니까? 소득세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게 해마다 바뀝니다. 1년에 한 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률뿐만 아니라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바뀌기 시작하면 수시로 바뀌는 게 세법이고 또 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하고 세법이 바뀔 때마다 저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제 다 이해를 시킨 다음에 다시는 나한테 묻지 마라. 이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넌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제가 직접 할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수익의 모델이 너무 좋았어요. 개업하고 나면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복제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와 비슷한 모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떻게 아메이가 인쇄수입이 되는가. 사실 우리가 그 벤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보는 게 수익 모델이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가. 그 수익 모델이 가장 중요한데 아메이 사업이 인쇄 타입의 수입이 된대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선배한테 물었어요. 선배님 이거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배 입술이 귀에 딱 걸리더라고요. 이제 올게 왔구나 싶었던가 봐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2주일 동안은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메이가 정말로 이제와 같은 수입이 되고 이게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회계사 일보다도 더 큰 수입이 되고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면이 있다 그러면 이걸 내가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꼭 하겠다는 의미보다도 어떻게 이제가 되는가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2주일 동안 알아봤는데 내린 결론이 3가지예요. 첫째, 이거 내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네트워크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되는 게 다단계 피라미드인데 사실은 저는 다단계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기업 진단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혹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설업도 건설업 기업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려면 회계사한테 가서 기업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만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건설업이 그만큼 좀 부실한 게 많다는 거예요. 자본금도 없이 건설 면허만 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 시공업자들이 좀 부실한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막아달라는 의미로 기업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진단에 올라와 있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부실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단계 판매업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업 기업 진단은 자본금이 3억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근데 그게 3억이 있어야만이 다단계 판매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참 굉장히 영세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메이도 어쨌거나 법률적인 테두리는 다단계 판매업이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자본금이 217억이에요. 국내에서는 최대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단계 판매업에 속하긴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본 결과로서는 정말 가장 앞서가는 마케팅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뒤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았던 거는 이건 내가 안 하면 손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11월에 마감된 아메이의 매출액이 3,400억 가까이 됐습니다. 35%가 우리 보너스니까 누구는 몇천 원부터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심지어는 몇십억까지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 해에. 그분은 2001년도 5월 달에 소득세가 6억 5천만 원 냈어요. 저는 그때 얼마 받았겠습니까? 저는 빵. 왜 저는 빵이고 누군가는 심지어는 몇천만 원, 몇억까지 벌었을까? 그 차이가 뭘까? 저는 몰랐고 그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유통이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앞으로 이 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유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도 집에 와서 소비하고 생활필수품 쓰는 건데 쓰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저는 계속 돈을 버는 기회를 놓친다면 상대적으로 저는 손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정말 이거야말로 제가 찾고 있던 사업이었어요. 사실 창투에 있으면서 저는 두 가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는 사실 경영학과를 진학할 때 제 꿈은 뭐냐면 저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이제 공인회계사였고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는 꿈을 갖게 돼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사업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회계사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꿈은 제가 이제 창투에서 접었는데 이 아메이 사업을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그야말로 사업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 일단은 자본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자본도 있어야 돼요. 둘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운도 따라야 돼요.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입장에서는 비록 제가 회계사라는 전문직을 하고 있지만 일반 주부나 또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또는 다른 일을 하시는 그 어떤 분하고도 저하고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아이템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평범한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치고는 가장 큰 사업이라는 거.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빅 비즈니스 기회로 봤어요. 어떤 분들은 특히 저도 이제 사업을 하도 후원하다 보면 여성분들도 후원하지만 제품을 써보고 제품이 좋아서 애용하다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 재밌네, 이거 돈 되네,
그래서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제품에 대한 비전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의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2주일 동안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메에 관한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다 펼쳐놓고 제가 창투했을 때 마음으로 심사분석 보고서를 쓰려고 그랬어요. 제가 심지어 아메이 사업을 한다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해도 니는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니는 막 공인이잖아. 공인이 뭔데? 막 공인행위사 공인이지. 공인이 그런 거 하면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뭐 공인이면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그럼 국가에서 나를 보장해 주느냐? 멋진 실버타운 들여보내서 정말 내 노후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으로 봐서 보장해 주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나도 내 미래를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업이 어디까지나. 저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심사분석 보고서를 쓰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창투에서 한 아이템을 투자하는데 평균 잡아 3개월 걸립니다. 융자가 아니잖아요. 융자라는 것은 뭐 이쪽에서 은행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담보 잡고 또는 뭐 신용 채권 보증만 하면 보증을 세우든 아니면 뭐 물적 담보를 잡든 회수에 대한 리스크만 없으면 돈은 빌려줘요. 하지만 이거는 투자라는 것은 잘못되면 돈을 한 푼도 못 건지잖아요. 잘 되면 그 수익률, 지분율에 따른 배당을 받지만 잘못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심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한 서너 명이 팀을 짜서 한 3개월 정도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도 보통 200페이지, 300페이지 나옵니다. 각종 여러 가지 변수를 검토해서 그 검토 결론을 가지고 심사해서 만장일치가 돼야만이 투자가 됐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가정이에요. 가정. 앞으로 몇 달 후에 얼마가 자금이 조달된다면 그 돈으로 땅을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거기서 아이템이 잘 개발된다면 그것이 제품이 잘 만들어진다면 잘 팔린다면 자금 회수가 잘 된다면 경영이 잘 된다면 이익이 난다면 그때 가서 몇 퍼센트 배당을 해주고 이 전부 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그 모든 게 다 가정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타당성 검토예요, 전부 다. 근데 제가 아메이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서를 쓰려고 딱 보니까 가정할 게 없더라고요. 이미 회사 있잖아요. 59년 설립돼 있잖아요. 신용도를 보니까 뭐 OA1이라는 얘기도 하고 OA1이라는 걸 보고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더라고요. 뭐 DNB라는 회사 아마 사업 설명을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160년 된 회사예요. 전 세계 가장 정말 양호한 신용평가 기관인데 거기서 최고의 등급을 매겼는데 제가 아무리 일개 공인회사가 뭐 이쪽 비즈니스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제 개인이 평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두 가지 생각해봤어요. 야, 이 회사가 혹시 뭔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부터 정말로 엄밀하게 분석해서 뭔가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밝혀낸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토픽감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출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봤더니 네트워크 만드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40년 넘게, 지금은 가까이 이제 59년 가까이 됐죠. 49년 가까이,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만 50년인데, 40년 넘게 전 세계 350만 명 가까운 회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300만 명 넘는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을 40년 넘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이미 40년 넘게 존속해오는 기업이고,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OA1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 세계 3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제품을 쓰는 제품들이고, 그런 회사에 대해서 내가 뭘 더 이상 검토해야 될까? 그거를 믿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거를 안 믿고 검토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저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십니까? 안 타보신 분이 많으신가 보네. 저는 공군을 제대했어요. 저는 하사관으로 5년 동안 공군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루에도 이제 수십 대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 소음을 들으면서. 제가 그 항공기 부속을 용접 기술 하사관이라 가지고 저는
뭐 기체도 그렇고 또는 안에 있는 엔진도 그렇고 제 용접을 하는 특수 용접을 다 했어요. 이 엔진도 제가 다 들어보기도 하고요. 바퀴도 굴려보기도 하고 제가 많은 걸 제가 만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얼마나 알고 타세요? 비행기를 알고 타십니까? 그냥 타죠. 그냥 뜨니까. 저는 지금도 참 그 비행기가 뜨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엔진을 들어봤기 때문에 들으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들지는 못했어요. 전부 다 기준기로 옮깁니다. 기준으로 옮기고 이렇게 위치를 딱 맞춰서 제가 이제 수리도 하고 이랬는데 그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껍데기는 뭐 알루미늄으로 하지만 알루미늄이 물론 다른 쇠보다는 가벼워요. 다른 금속보다는.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부피가 많습니까? 그것도 사실 크면 무거워요. 비행기가 가벼워서 뜨나요? 가벼워서 뜹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하긴 한번 무게를 안 들어봤으니까. 어쨌거나 그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그 물체가 뜨는 거 보면요.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얘기 듣기로는 뭐 나비가 이래 돼가지고 뭐 빨리 다니면 불에게 어쩌게 돼가지고 뜬대요. 뭐 그 말은 제가 이해가 하지만 실감이 안 돼요. 하지만 저도 제주도 가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 타잖아요. 정말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비행기 타기 전에 저 항공대학 가가지고 기체공학 다 공부하고요. 그래서 비행기에 뜨는 원리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다 내가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비행기 타기 전에 기름 다 채웠는가도 확인하고 조종사가 술 먹은 나오면 다 검사한 다음에 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타죠. 뭘 믿고 탑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메이를 볼 때 이미 이 기업에 대해서 존속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검토하는 게 제가 웃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큰 회사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본사 초청을 받아서 본사를 가봤는데 제가 가면서 이 회사가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와 내가 가보지도 않고 믿고 이 사업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참 대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믿음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믿기 위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안 믿는 게 이상하죠. 사실 비행기를 못 믿고 못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없죠. 저는 그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메이 사업에 대한 믿음은 정말로 저는 제가 공군을 제대했을지 몰라도 비행기를 타는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검증이 끝났다는 거죠. 보고서를 쓰려고 보니까 한 페이지 이상 나오질 않았어요. 왜? 회사 이미 있고 이미 40년 넘게 존속해오고 가장 건실한 기업이 OA1이라는 평가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제가 뭘 보겠어요. 눈으로 가봐야 되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거 생략했어요. 난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품, 사실 제품을 써봐야 맞는 거지만 아니 어떻게 전 세계 300만 명이 쓰는 애용하는 제품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좋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마케팅 플랜 제가 따져봤어요. 그거 돈 되잖아요. 역전도 가능하고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직접 검토해봤어요. 뭐 간단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워낙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 숫자 계산은 뭐 익숙해요. 쭉 다 저는 이 사업의 비전 중에 하나가 수익 구조를 검토하고서 비전을 봤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가 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돈이 안 되게 해서 그렇지 돈 되게 하면 이만큼 돈 드는 사업이거든요. 아메이가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과연 그분은 얼마를 벌어야 양이 찬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아메이가 가장 큰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큰 돈 버는 게 좋아요? 따투리 돈도 버는 게 좋아요? 큰 돈도 벌 수 있으면 좋죠. 물론 작은 돈도 벌려면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몇십만도 벌 수 있습니다. 몇백만도 벌 수 있고 심지어는 몇 억까지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사업을 검토했을 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죠. 소위 블랙박스. 우리가 그 블랙박스라는 과정을 다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굴러가는 것을 우리가 흔한 말로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을 제가 회계감사를 가보면 참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정확해요.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오듯이. 근데 중소기업은 시스템이 참 오리무중이에요. 들어갔는데 안 나오고
안 들어갔는데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대학원 논문을 우리나라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대한 분석에 대한 논문을 썼던 적이, 그게 85년도인데, 저는 사실 뭐 이 중에서 뭐 증권 뭐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증권에 대해서는. 85년도에 제가 쓴 논문의 결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당시의 증권 주식시장은 참 오리무중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결론하고 한국에서 나오는 결론하고는 너무나 다른 걸 알고 아직까지는 제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어떠다가 몇 번은 개인이 이길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먹어본 사람이 그냥 수도하진 않죠. 장기 레이스에서는 결국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간접적으로 이론적으로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그걸 또 확인하려고 했다가 저는 혼났죠 또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논문을 썼지만 진짜 안 해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제 의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인풋과 아웃풋과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놓고 봤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이것만큼 심플하고 쉬운 게 없어요. 뭐 제품 바꿔 쓰고 사실은 뭐 내가 주변에 전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참 아메이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도 뭐 제가 후원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니까 아메이 사업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22년 동안 제가 만난 사람 전부 다 사장님들이에요. 참 제 운명이 무슨 팔자가 아메이 사업을 하니까 전부 다 또 사장님이래. 만나는 분들. 저 사장님하고 평생 어울릴 팔자인가 봐요. 제 고객은 전부 다 사장님입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사장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는 간접적으로는 알아요. 오너는 직원들 앞에서 별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비서한테도 자기의 개인적인 고충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회계사한테는 돈을 주고 고문을 하기 때문에, 고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 털어놔요. 왜? 뭔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나 싶어서. 저는 사장님들, 특히 오너들의 고충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정말 저는 사업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뭐 겉에 겉모습 삐까뻔쩍해도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와 정말 저렇게 힘든 일을 왜 할까? 여러분 혹시 뭐 아시겠지만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기업들을 두발 자전거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발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져요. 두발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가야 돼요. 어디론지 가야 됩니다. 가면 안 넘어져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너 왜 가나 그러면 안 넘어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기업들이 참 많아요. 왜? 비차치도 해야 되고 도저히 그만두고 나면 자기가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유지를 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채도 끌어들이고 뭐 온갖 또 다 끌어들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손들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뭐 백제라는. 저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오너들의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 그분들의 생태를 보면 그거에 정말 10분의 1만 해도요, 이 아메이 사업은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풋을 보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면 정말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직장 생활에 10분의 1만 아메이 사업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 결과는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특징 중에 뭐 노리스크 하이리턴 거죠. 노리스크. 그거 자본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만둬도 하다 그만둬도 별로 손해볼 게 없죠. 그러니까 노리스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이리턴 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면을 보면 노리스크는 인풋의 개념이고 하이리턴은 아웃풋의 개념이에요. 위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은 그게 경영학적인 개념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러니까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아야 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채이자 비싸죠. 떼인 염려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없으면서, 낮으면서도 수익이 높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위험 부담이 없으면서 돈을 많이 번되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말 되더라고요. 왜 말 되냐면,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 노리스크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이 리턴에 초점 맞췄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노리스크이기 때문에 하다 그만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돌아갈 길이 너무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만둬도 뭐 아무런 부담 없잖아요. 사실 참 가장 안타까운 일이 저는 그거예요. 저도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다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 어차피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사업을 하이 제가 초점 맞췄기 때문에 빅 비전에다 초점 맞췄기 때문에 노 리스크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막 자본을 막 투자해놓고 나중에 성공 안 하면 못 찾아간다는 그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러면 포기 안 하고 할 것 같아. 그러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풋의 개념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심플하고 이 사업만큼 쉬운 사업이 없어요. 사업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치고는. 아메를 사업으로 봐야지. 그냥 일거리로 그냥 취미생활로 하다 보면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취미로 하기에는. 저는 아메 사업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사업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노력 그거의 10분의 1만 하더라도 이 사업의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평균적인 사업가들의 투자하는 개념들을 알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노력과 시간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니까. 또 하나의 그 인풋의 개념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열린 기회라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거. 사실 저는 우리 저 기업 이념을 보면 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중에 법인은 없어요. 거꾸로 만약에 법인이 이 암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는 회원에 가입할 때 1억을 내면 1억짜리 네트워크를 만들게 해주고 10억을 낸 사람한테는 10억짜리 네트워크만 만들게 해주고 100억을 낸 사람은 100억짜리 네트워크까지 허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의 전쟁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법인이 암의 회원에 가입 자격이 된다면 아마 뭐 우리 국내 5대 안에 드는 기업들이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법인이 아니라도 뭐 우리 대리점 보증금 내듯이 보증금을 내고 그 보증금 한도 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허용해 준다면 아마 돈 많은 사람이 돈 걸어놓고 그 네트워크 다 만들으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 사업은 그런 거 없이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게 저는 불만이 하나 있어요. 키 큰 사람은 좀 신장 얼마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키 크나 작거나 똑같은 스타트 라인을 준다는 거. 그게 감사한 겁니까? 불만입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제 주변의 법인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똑같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저는 인풋의 개념에서 이 사업의 비전이라고 봤어요. 물론 결과로 봐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가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크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7년째 하다 보니까 뭐 결과가 만만치 여의치 않은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SP를 바빠서 안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못 가는 건 기적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내 결과만 보지, 내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가만 보지, 내가 뭘 했는가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뭘 했길래, 솔직히 저는 속으로 막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한 거에 비하면 현재 있는 게 너무 대단해요. 사실 제가 7년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로서 사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3년의 크라운 멤버스 때 비전을 보고 시작했어요. 뭐 처음 이 사업을 접하시는 분 잘 모르시겠지만 다이아몬드까지는 6개월이면 가잖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크라운 멤버스도 6개월이면 가겠더라고요. 20명 불러놓고 줄 서 옆으로 출발 6개월 해가지고 그러면 6개월 만에 가잖아요. 저는 넉넉 잡아서 3년이 좋습니다. 넉넉 잡아서 3년이면 충분히 가겠다. 딸도 그동안 내가 술 사주고 뭐 밥 사주고 친구도 모아놓고 이거 비전 보여주고 야 옆으로 숨을 좀 딱 서봐 한번 키가 3년 줄게 한번 가봐라 플래티넘 3년 만에 플래티넘 못 갈까? 저는 그 비전을 봤어요. 그럼 지금 제가 크라운 멤버스 안 됐다고 제가 실패했을까? 그 계획에 따지면 제가 실패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실패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목표가 안 됐지만 제가 사실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대견스러운 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7년째 사업을 하면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이 성취가 돼서
여러분께 이런 제 확신과 열정을 보여드린다면, 이거 돈 벌고 잘 되는데 열정 안 보여주면 이상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만큼 핀 성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과 열정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는 저 말고도 뭐 플래티늄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핀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아메리카도 아직까지도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저희가 속해 있는 팀에, FCA 팀에서 송년 파티를 했습니다. 어제가 8월 31일 망년이잖아요. 강남의 임페리얼 호텔의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거기 정말 럭셔리하게 했습니다. 1등 핀 이상 우리가 다 모아서 한 150명이 모였어요.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의 탑 리더분이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일도 오용훈 교님인데, 이미 환갑도 지난 분이에요. 그분이 현재 파운드스 플래티넘 이상 다 모였는데 파운드스 플래티넘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계시는데 똑같이 2012년 파운드스 크라운 멤버스 도전시켰어요. 다이아몬드인 저도 2012년에 파운드스 크라운에 도전하고요. 지금 플래티넘인 분도 2012년에 파운드스 크라운 멤버스에 도전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 개념을 정확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우리 사업의 어떤 결과로 봐서는 내가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은, 이 사업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 이 블랙박스. 저는 이 블랙박스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제고요. 하나는 축적이잖아요. 우리가 복제와 축적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하나 들어가는데 100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큐플리케이션 복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어차피 인풋은 똑같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건 없어요. 그거는 사기죠. 그건 뭐 도둑놈 슈퍼지. 어차피 우리가 노력할 만큼의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노력을 했을 때 결과는 이 사업만큼 크게 나오는 결과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만약에 10년 이후에 월 1,000만 원의 이세씩 받는다면 이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이에요. 10년 해가지고 뭐 월 1,000만 원 그게 뭐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처음 오신 분이 뭐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10년 동안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동안에는 한 푼도 안 나온다고 치고 그냥 그런 일 없겠지만 10년 후부터 평생 1,000만 원만 나온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냥 이세 수입처럼 나온다.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뭐 별거냐 그저 그런 일입니까? 뭐 아주 중구난방이네요. 저는 그 계산 해봤어요. 10년 후에 월 1,000만 원만 나온다. 10년 동안 수입은 제로다. 그렇게 가정해봤어요. 가장 보수적인 가정이에요. 10년 동안 수입이 안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10년 이후에 1,000만 원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1,000만 원만 가정한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그냥 심플하게. 월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이 천 아닙니까? 그게 은행에서 이자와 같은 수입이라면 원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4%로 환산하면 30억이 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30억의 원금이 있는 사람하고 자산 가치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을 제가 일자로 환산해봤어요. 65일 빼고 그냥 1년에 300일만 치고 10년이면 3,000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메모지 계시면 30억을 3,000으로 나눠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30억은 3자 치고 동그라미 9개입니다. 간단하게 동그라미 9개요. 그 3,000이면 3자에다 동그라미 3개죠. 동그라미 3개씩 치워보고 3자 해서 1자에다가 동그라미 6개면 얼마입니까? 1자에 동그라미 6개. 동그라미 6개 얼마예요? 1자에다 동그라미 6개. 계산이 안 되나 보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잖아요. 7자리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자산이 구축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루에 100만 원이 별로 안 크나 보네. 별로 놀라죠. 여러분 하시는 일이 하루에 100만 원씩 자산이 늘어가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이걸 최소의 금액으로 봤습니다. 최소의 가치로.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이제처럼 나온다면 저는 사실 목표가 10년 후에 월 1억씩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러면 일당이 하루에 1,000만 원. 저는 하루 일당이 1,000만 원 생각해요. 누가 뭐라도 그거는요. 누가 보자해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일 수 있는 돈이라요. 그런 가치, 그런 자산의 가치. 저는 그건 금액 돈만 봤어요. 돈만. 똑같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수입의 의미가 아니라 자산 가치로 수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번 스타디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고, 그다음 또 하나가, 그게 이제 복지의 개념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축적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딱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남는다. 아메 사업이 핸드폰 모바일 통신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미 3년 전에 시작됐는데 통신에 대한 핸드폰 요금이 이제 우리 SK, KTF, LG도 다 들어와서 일반 대리점이 하는 것처럼 개인 이동통신 대리점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3사를 다 할 수 있는 거. 핸드폰을 한 번 가입하면 적어도 1, 2년 쓰고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은 매달 씁니까? 기분 좋으면 쓰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쓰고 돈 있으면 쓰고 돈 없으면 안 쓰고 그럽니까? 그 요금이 매달 쓰면 매달 점수가 포인트 쌓여서 한 달에 한 명씩만 가입시켜도 이동통신 대리점이 초창기에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이동통신 대리점이 뭐 때문에 돈 벌었습니까? 그 7% 요금 수수료 때문에 10만 원 요금 내면 7천 원은 대리점이 먹었어요. 4년 동안 가져갔죠. 초창기에 대리점이 돈 다 버는 이유가 핸드폰 팔아서 폰 마진 보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가입자 수 때문에 가입자가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되는 바람에 가입자 수에 의한 핸드폰 요금의 7% 마진 때문에 돈 버는 회사가 대리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달에 한 명 해도 괜찮아요. 2명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암에서 1, 2년 하고 말 거예요.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그거 생각하면 축적이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봐요. 복제와 축적이라는 게 우리 사업의 블랙박스에 있는 시스템의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퍼펙트해요. 퍼펙트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죠. 내가 인풋을 안 넣는데 이게 복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인풋이 희미한데 아웃풋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아메는 복제 사업이, 아메가 복제기가 있어요. 이 듀플리케이션 이 안에 복사 기능이 있는데 이 복사 기능 중에 축소 기능이라는 게 없고요. 확대 복제밖에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확대 복제가 된다는 거. 하지만 인풋은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몫입니다. 굉장히 정직하다는 게 저 퍼펙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인풋만 제대로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면에서 이 사업의 가치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 더더구나 지나가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어렴풋이 느낀 건 있어요. 이게 윈윈의 사업이래. 사실 제가 창조에서 투자 심사를 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게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는 게 사람이에요. 어차피 경영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도 기술이 좋아도 사람의 심보가 삐딱하면요 그 사업은 망해요. 제일 중요한 게 심성입니다. 심성. 탑 오너의 심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의 인품과 성품이 과연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있는가. 그거 신장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앉아서 하는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 뭐 다 합니다. 고수도 쳐보고 돈도 잃어봤다가 따봤다가 골프도 쳐서 내기도 해보고 빨가벗고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도 해보고 그래 보면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보면요 나와요. 취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경영이라는 게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평상시에는 오너의 능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다 굴러가니까. 뭐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게 돼 있죠.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돌발 변수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경영자의 능력 아닙니까? 위기 관리를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인맥. 그분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근데 아메 회사를 보면서 저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보면서 영원한 자유주의 두 권을 보고 우리 창업자의 가치를 알았어요. 저는 창조심에서 갖고 있는 제 소신 중에 하나가 동업하는 사람은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요. 동업하는 걸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영자의 정서가 동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펜텍도 동업입니다. 기술 엔지니어가 제 친구였고 박병영 대표이사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죠. 그래서 반반해서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과정은 굴러굴러 하다가 저 친구는 정말 운 좋게 주가가 하도 올랐을 때 나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 어렵게 됐지만 동업하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막 친구나 아주 가족들이 만약에 동업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적으로 못 말리고 저는 사수해서 말립니다. 근데 아메를 딱 보니까 창업자가 공동 창업자잖아요. 동업을 했더라고 동업이. 어떻게 40년 넘게 친구가 아직까지도 의리가 상하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전 동업을 싫어했으니까.
그 책을 보고 나서 그분들의 철학을 제가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좀 종교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있습니다. 아메이가 저한테 신앙도 줬어요. 그래서 사실 아메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 삶 자체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뭐 누가 뭐래도 그건 저는 제 선택. 지금의 제 그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사실 아메이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좀 2년쯤 될 때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스피치 하면서 그런 말이 가슴속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거라는 거. 저는 그런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제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저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아메를 아직까지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최근해요. 불쌍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나. 돈의 크기를 보고 저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왜? 저는 어차피 그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사업만큼 토탈 석세스를 주는 가치 있는 성공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자들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보수도 있고요. 뭐 CEO도 있고 뭐 종교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어요. 국회의원도 뭐 제 아는 선배도 계시고 뭐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성공했다는 분이 저는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평상시의 철학과 사고방식을 저는 대충 알아요. 돈만 버는 인간인지 돈도 버는 분인지 저는 그 정도는 제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메 사업은 저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정말로 운 좋게 돈 이상의 가치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게 돈 말고 또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건강도 좋고 또 가정의 평화도 중요한 거고 또 친구지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사람이 뭐 돈만이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뭐 흔한 말로 그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다잖아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말이죠. 생존의 욕구, 그 안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거, 또 자아실현 욕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안전한 걸 원하고 아메 사업은 그 전부 다를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면 돈 버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버는 일들이 많아요. 아메 사업 말고도 다른 일은 더 많은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아메 말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돈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아메 말고 뭐가 있느냐.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한 거는 정말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시작했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왜 아직까지 7년 동안도 사업하냐.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제 웬만큼 해봤으면 그만둬도 됐는데 해보니까 대충 뭐 알잖아. 너 이제 그 피라미드 뭐 대충 그런 거 해봤으면 될 텐데 그만해도 됐는데 아직까지 아메 하냐 그래요. 그래. 아직까지 아메 하는 이유가 있다. 아직까지 봐도 이 사업만큼 가치 있는 사업이 없더라. 그거는 겪어보고 나서야 아는 게 또 많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오늘도 아마 이 끝나고 나면 랠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노력해서 수고한 그 결실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박수 치는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듯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게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하면서 가족한테 또 자녀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 딸아이가 이제 10월달이면 이제 만 20세가 돼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너무너무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남았어. 10월 12일입니다. 날짜로 저는 알지 뭐. 몇 년 전부터 카운트다운. 저 엊그저께 같이 차를 타면서 아내한테 제 딸한테 얘기했어요. 재현아, 너 10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아빠 내 생일이지. 생일은 생일인데 올해는 좀 특별하잖아. 내 회원가에 사는 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시키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기를 바랐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이미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겠죠. 뭔지 몰라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닌 이유가 있죠. 저는 제가 회계사를 하고 있지만 회계사보다도 더 제가 우리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이 아멘사입니다. 제 유언이에요. 제가 죽을 때
딱 저는 유언을 준비해놨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라. 그게 제 첫 번째 유언이고 이미 저 준비해놨어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멘 잡고 해라. 누가 뭐래도. 어느 부모가 자녀한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이미 가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를 후원한 거 많이 보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팀에는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님을 후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아멘 사업 한다니까 아빠가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아빠가 먼저 다이아몬드 들어갔어요. 그 외교관 출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뭐 달리 가치 찾을 필요 뭐 있습니까? 상속되면 상속되는 거죠, 당연히. 죽거나 상속되는 거. 저는 그보다도 정말 우리가 살아서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어차피 노후 생활을 한다는데, 노후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데, 나이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 많아서, 배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놀면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반복된다면 얼마나 죽였겠어요.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큰 관심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그 노인들을 못 먹이고 살릴까봐 그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큰 걱정은 뭐냐면 그 많은 노인들을 앞으로 무엇을 하게 할까? 실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종로 사가에 종료를 한번 나가보세요. 날씨 좋은 날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놀랐습니다, 한번. 뭐 그 시간에 이제 지나다닐 일이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노인들 그거 다 모인 것 같더만요. 무슨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3, 4모 모여가지고 쫙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들 뭐 하고 있을까? 그 인력들이, 거기에 언젠가 나도 그 나이가 되면 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뭔가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거 행복한 일 아니세요? 저는 이 사업의 비전이 미국의 버니스 한전 여자 올해가 95세인가요? 그렇다고요. 그분이 현역으로 일을 하잖아요. 자기 딸과 손녀딸이 아멘 사업을 하고 계세요. 본인도 하고 계십니다.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소득분이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기부여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얼마나 큰 동기부여예요. 전 세계의 지도에 와서 악수받고 사인받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떤 분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서 동기부여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사인받는 그런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을 해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성공자라고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제가.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입문하신 분이 계시죠. 저보다도 더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더 크게 성공해서 저한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얼마든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사업의 또 하나의 비전이니까. 다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성장했듯이 그게 우리 사업 또 하나 가치잖아요. 윈윈이라는 거. 공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경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 없습니다. 피 튀기는 소위 말하면 뭐 굳이 이런 말 레드에서 말할 필요 없죠. 우리는 그냥 상생의 구조예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동기부여해가면서 손잡고 같이 가자는 거. 그게 저는 그런 구조로 살아오질 않았어요. 항상 경쟁에서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 모르는 건 내가 알아야 되고 그걸 독점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남보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게 21세기에 이미 그런 풍조로 네트워크 시대라는 건 나누는 시대예요. 그러시다 하더라고. 신문 보면 그래 이거야 이거. 사실 신문 보면 제가 모르는 용어가 반이 넘어요. 근데 정말로 흐름이 아멘의 흐름이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어쩌다가 무슨 복이 많아서 내가 이 사업을 했던가. 저는 나날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정말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제 삶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사업을 영원히 평생하고 제 마지막 남은 소원 중에 하나는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제 무덤의 묘비 앞에 아멘 사업을 사랑하다가 죽었노라. 그 글이 제 빗속에 새겨지기를 저는 원해요. 공인회계사보다 더 훌륭한 21세기의 전문직은 스폰서라고 하시랍니다. 공인회계사로 어디 가서 초청받아서 제가 박수 받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업을 하고 그나마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는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한 큰 보람 중에 하나예요. 오늘 혹시 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업에 작은 호기심이 아마 갖게 돼서
좀 더 알아보시고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제가 이 시간에 갖게 되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팀에서 2012년도 파운드스 크라운 부스에 도전했듯이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2012년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